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노예가 따로 없다. 장난일까요? 살인일까요? 유치원생 교육자료에 실린 글 맞나? 남북 북중 접경 지역서 TV 채널 고정 여부 대대적 검열? 코로나 이후 탈북자 급감, 유엔 북한의 극심한 주민 통제 때문. 북한군 포로 흥정 대상 아냐? 국제법 따라 처리할 것.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노예가 따로 없다. 장기간 중국에 파견돼 있는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최근 특별 휴가는 물론 고향으로 짐도 붙일 수 있게 허가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가족에게 보낼 선물을 사기 위해 맡겨둔 임금 일부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관리 간부가 이를 거부해 갈등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데일리 NK의 중국 랴오닝성 다롄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가운데 3년 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최근 닷새간의 특별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짐을 보낼 수 있도록 허가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 관리 간부들은 노동자들이 중국 공장으로부터 받은 임금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국가계획분으로 떼고 남은 돈은 개개인별로 장부에 기록해 보관하다가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 돌려주는 식으로 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 간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립해 두고 있는 셈인데 이번에 노동자들에게 돈을 내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소식통은 조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3년 넘게 벌어 관리자에게 맡겨둔 임금을 받지 못하자 불만이 폭발했다며 이 문제로 관리자와 노동자 간 싸움이 일어나 중국 사람들이 이를 중재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거센 불만의 관리 간부는 결국 현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극히 적은 금액이라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선물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몇몇 노동자들은 중국인 지인들에게 돈을 꿔서 선물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노동자들은 고향으로 짐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반기면서도 정작 보낼 선물을 살 수 없자 속상함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리 간부는 이번에 발생한 소란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하부 관리자인 작업반장들에게 이번 일이 밖으로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하라고 입단속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월 지린성 허룽시 남핑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리 간부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한 만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일을 겪은 노동자들은 귀국할 때 힘들게 번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선물 살 돈도 못 받았는데 귀국할 때 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걱정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이번 일을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조선 노동자들이 비린내 나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손발이 부을 정도로 힘들게 일하는데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서 노예가 따로 없다고 혀를 찬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장난일까요? 살인일까요? 유치원생 교육자료에 실린 글 맞나? 북한이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교육자료의 수령 우상화에 관한 내용은 물론 계급의식을 심어주거나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일리 NK가 최근 입수한 꽃봉오리라는 이름의 책자는 6에서 7세 유치원생 대상 교육자료로 북한의 교육신문사가 지난 2022년 발행했습니다. 우선 자료에는 선대 수령인 김일성, 김정일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김일성이 일본을 몰아내고 나라를 찾아야 한다며 동네 아이들을 일깨워줬다거나 김정일이 어릴 때부터 인민군대를 제일로 내세웠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들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해서는 그가 아동백화점 화장품 매대의 아동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을 팔아야 한다면서 직접 보내주겠다고 말한 일화를 싣고 이를 어린이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해당 자료의 해방 전 지주, 자본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착취와 억압을 당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아 피맺힌 원한의 세월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이들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자본주의 체제를 신랄히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장난일까요? 살인일까요? 라는 원색적인 제목 아래 어느 한 자본주의 나라에서 5살 난 아이가 자기 동생을 권총으로 쏴 죽이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 그 애가 사는 자본주의 나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 자기를 위해서는 남을 마구 죽이는 나라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 세뇌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에 대해 북한 주민들조차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매일 초상화나 동상에 인사하고 노래만 불렀다 하면 원수님 사랑 타령을 하는 아이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로 행복한 줄 안다며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 것들이 뭘 알겠냐며 한숨을 내쉰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여기 아이들 중에 아동백화점이 어디 있는지 아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냐?
아마 가본 적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원수님 사랑만 외우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남북 북중 접경 지역서 TV 채널 고정 여부 대대적 검열. 외부 문화 유입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이 주민들의 TV 통로 고정 여부에 대한 검열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황해남도 옹진군과 양강도 해산시 보위부는 주민 세대를 돌며 TV 채널 고정 여부를 검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3월 한 달 동안 주민 세대의 TV 통로 고정 여부에 대한 불시 검열을 진행하라는 국가보위성의 지시가 내려진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긴급 검열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으로 특히 방송 전파 수신이 가능한 황해남도와 양강도 등 남북, 북중 접경 지역에서 집중적인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미디어 기기를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전자제품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17조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해 불순출판 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TV를 새로 구매하면 반드시 보위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위기관 관계자들이 나와 TV 채널을 물리적으로 고정해놓고 27국 도장이 찍힌 스티커를 TV에 부착합니다. 이렇게 TV 채널을 물리적으로 고정해두는 것은 주민들이 조선중앙TV와 같은 허가된 채널만 볼 수 있도록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옹진군, 해산시 보위부는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주민 세대에 들이쳐 주민들이 사용하는 TV에 이 27국 도장이 찍힌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스티커가 붙어있더라도 고정해 놓은 것이 해제되어 있지는 않은지 일일이 확인하는 식으로 검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옹진군, 해산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소식통은 이번 검열에 걸리면 노동단연대는 물론 심하면 강제 추방도 될 수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추방 가면 낯선 환경에서 살아갈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보위부, 안전부 등 권력기관 간부 세대는 이런 검열에서 자유로워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양강도의 한 군당 일꾼이 사적인 자리에서 중국 통로를 봐야 광고밖에 안 나온다고 발언했다가 분위기가 일순간 싸해진 적이 있다며 권력기관 간부들이 통로를 돌려서 중국 방송을 아무렇지 않게 본다는 이야기라 주민들은 이런 검열이 권력기관 간부 세대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며 비난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 이후 탈북자 급감, 유엔, 북한의 극심한 주민 통제 때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지나갔지만 북한이 주민 이동을 극심하게 통제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성 재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에서 9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여성 159명과 남성 22명 등 총 18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2023년 한국에 온 탈북자 수는 196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3년과 지난해의 탈북자 수는 현저히 줄어든 규모입니다. 보고서는 이같이 탈북자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 북한이 팬데믹 시작 이후 폐쇄했던 국경을 부분적으로 다시 개방했지만 주민 이동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통제로 탈북 경로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팬데믹 이전에는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이 탈북자의 대다수였지만 2023년과 작년에는 국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 해외로 파견됐다가 한국으로 간 근로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22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실태도 포함됐습니다. 탈북자 175명의 증언 등을 토대로 구금시설 인권 침해, 식량 부족, 공개 처형까지 벌어지는 사상 통제 등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폴커 티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존재를 북한이 인정하고 국제인권단체나 감시기구에 북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과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군 포로 흥정 대상 아니야. 국제법 따라 처리할 것.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북한군 포로의 신병에 대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인터뷰 답변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대가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는 이 사안을 흥정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생포된 북한군 신병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조건으로 무기 지원 혹은 구매를 원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건설적 대화를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인권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중시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관여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포된 북한 군인의 향후 운명에 관한 한국 측의 모든 공식적 호소와 신호를 책임과 믿게 다루고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생포된 북한군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시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 처리 시기에 대해선 말하기 이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평화 안정에 대한 공동의 노력에 따라 인도적 지원, 재건 노력,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미 정부가 판단한 북한군의 추가 파병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초기에 파병된 12,000여 명 중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현재로선 8,000명이 직접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다만 러시아가 추가로 북한군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경고를 한국 정보당국과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